그러면 그리고 저 의원님이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체로 이제 끝나면 바로 구치소로 돌아가는데 병원으로 갔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구치소 내부에서 의무관한테 다 허락받고 그리고 안과 진료 받은 거다. 정기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뭐 4시간을 받았다는 건데 공수처는 몰랐다고 했다가 뭐 그 알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막 착종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의원님 파악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아, 그게 예.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그 법무부에다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네. 뭐 구두로 했더니 뭐 법무부에서 완강하게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예. 병원에 간다는 거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병원의 검진이라는 거는 검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의무시설이 있는데 예. 그 의무시설에서 제대로 이제 뭐 진료가 안 된다라든가 급박하게 그러니까 응급해서 뭘 예.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 불법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막 매주 응급의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제가 보기에는 윤곽근 변호사가 특별하게 특이 상황 그날 제가 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건강 너무 괜찮게 모두 본인이 막 그 진술을 하고 예. 뭐 눈도 괜찮았습니다. 눈도 괜찮.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 네, 눈 피하던데. 피했어요? 네, 이렇게 제 눈 안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네네.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고 예. 계속 몸을 움직이고 거기에 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현실 인식이 온 것 같아요. 네, 현타가 왔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네.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네. 막 부하한테 막 책임 넘기고 예. 근데 되게 그런 그 건강상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간 것은 게다가 뭐 그 응급 상황도 아니었는데 간 것은 법무부가 저는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닌가. 네. 그 아무리 뭐 대통령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좀 특혜성이 아닌가 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날 그 탄핵 심판 기일에 왔을 때 이렇게 그 머리도 다 용모가 하고 단장했어요. 뭐 또 메이크업을 했다는 이런 또 의심도 있고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법무부에. 법무부에도 물어보고 그 헌법재판소에도 이제 물어보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 1시 10분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2시에 시작했으니까 시간. 대기실에 있었고 대기실은 경호처가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관리하는 대기실에 교정본부에서 교정당국에서 교도관이 거기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처가 그냥 그 관리하는 하는 데서 머리를 거기서 했는지 그 경호관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머리하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머리 해주고 메이크업 해줬다면 그것도 저는 적절한가 그 부분도 저는 문제를 좀 저는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파면되기 전이니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근데 그게 경호의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경호에 그 포함되는지 헤어 메이크업이 경호에 포함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호는 안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대기실이 안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헤어를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고 이런 것은 경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두환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경호받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어제 발의를 하신 건가요? 그 전두환 방지법, 그러니까 그 내란으로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순자 씨도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피의자 그 범죄의 자가에 대해서 국가 예산으로 그 수십억 수백억이 뭐 혹시 들어간다면 저는 그건 맞지 않고 그거 자체가 저는 국고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 방지법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통과돼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냥 그 배우자의 재산 많잖아요. 그렇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꼭 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면되면 즉시 그 한남동 관저에서 배우자도 나와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이제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숙의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그리고 아마 이제 6개월 정도 1심에서 재판 받아서 선고 받을 텐데 끝까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국민의 손가락질. 네, 비참하게 국민의 비난을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경호란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된다. 네. 그 속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로 송부를 한다고 하고요. 오전 11시에 관련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1회 조사를 마쳤고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 지금 뭐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더 이상 그리고 구인을 해온다 하더라도 입을 열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 조사라는 것은 임의 수사예요. 그러니까 구인이나 구속은 강제 수사여서 몸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조사는 본인이 말을 하는 거라서 그 자체는 임의 수사인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이거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검찰에 보내서 빨리 기소해라. 빨리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 거죠. 맞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이미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번 주, 다음 주라도 빨리 기소를 하는 게 맞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기소를 맞습니다. 하는 게 맞다. 이번 주 내로 저는 기소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